오늘 장은 어떤 흐름을 나타낼까요? 힌트가 나오는 동시효과 구간 흐름 보겠습니다. 양시장은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가 밀렸는데 과연 우리 증시 어떤 움직임을 나타낼지 일단 미증시 하락분 대비로는 나쁘게 깊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시작은 이렇게 됐다가 장중의 방향성을 잡아가는 요즘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고래 대비 0.2% 하락하면서 지루한 2400선 공방전 오늘도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2405.29포인트로 출발 대기합니다. 전고래 종가 대비로는 5포인트 정도 하락한 수준, 어제 미미한 수준의 반등 움직임 나타냈지만 오늘 재차 그 반등분을 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스닥 지수입니다. 780선을 두고 계속 맴돌고 있죠. 현재 비슷하네요. 0.06%, 1포인트 미만의 하락 움직임입니다. 따라서 전일 종가 부근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779.11포인트 정도 선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종목별로의 움직임입니다. 오늘 장은 하락 출발 대기하고 있는 종목이 약간 더 많은데요. 지수도 약보합권인 것처럼 비율상으로는 거의 엇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징주 보자면은 어제의 이 급등 그리고 연속성이 나타내는 종목군들이 동시효과 구간에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래 들어서는 2차전지 관련해서 전기차 관련해서 새롭게 주목받는 그런 종목군들이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은데요. 그 가운데서 나노 CMS 어제도 이 종목이 상한가였는데 오늘 장 이거를 연속 상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관련해서 SIC 전력반도체 시장 진출 소식이 나왔습니다. 전기차의 핵심이라고 하는데요. 이 종목이 급등세 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코리아 FT 이 종목도 어제 상한가였습니다. 포르쉐 IPO의 수혜주다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요. 자동차 부품 쪽을 만드는데 세계 최초로 친환경차 카본 캐니스터라는 걸 개발을 했고 또 이 포르쉐의 이 납품하는 업체로 공급 업체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FT 어제도 상한가 오늘 장에서는 16% 정도 급등세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단계 많이 올랐던 코리아 SE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처음에 시세 시작에는 이 흰남노 대표주자다라는 분석이 있었지만 사실 뚜껑을 열고 봤을 때 이 종목이 GP클럽에 피인수된다라는 소식이 사실 알짜의 호재였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 리튬 관련된 대표 기업으로 탈바꿈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하면 6거래일 연속 상승세 나타내게 되는데요. 현재도 20% 육박한 급등세로 이번 달 들어서 지난주 이번 주 계속해서 급등하고 있는데 이번 달 들어서만 이 종목이 140%의 급등세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경고 종목이라는 점은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DL건설이 지금 상한가로 잡히는데요. 이 종목이 근래 동시효과 구간에 늘 이렇습니다. 본장 시작되면 차이가 좀 큰 종목이니까 이 부분은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에코플라스틱 보겠습니다. 에코플라스틱도 오늘 장에서 근래 좀 주가 강세 움직임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장에서도 상승 움직임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종목도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벌써 관심을 좀 모았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에코플라스틱은 현대차가 조지아 공장 좀 조기에 완공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이에 따른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정을 알려드립니다. 9월 7일 수요일 국내 증시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오늘 장에서 주요 경제지표는 중국 쪽에서 나옵니다. 중국 오전에 8월 외환 보유액하고요. 무역 수지 발표됩니다. 이 내용 체크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주요 뉴스로는 6월 말쯤에 2차전지 시장 전반에 좀 영향을 미쳤던 LG 에너지 솔루션, 애리조나 공장 투자 재검토한다 이런 뉴스에 한번 휘청였잖아요. 그때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한 이후에 최저가 쓰기도 했는데 예정대로 진행을 한답니다. 이 인플레 감축법 때문에 오히려 투자를 서두른다라는 보도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내용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양쪽 지수 어떻게 출발하는지 보시죠. 동시효과 구간에는 약보합권으로 출발할 것 같았는데 본장 시작하니까 낙폭이 조금 더 깊게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6% 정도 하락하면서 2400선 밑돌면서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2394포인트 선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낙폭 15포인트 정도 나타나고 있고요. 계속해서 저점을 낮춰가고 있는 모습 띄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어제 1% 정도의 강한 반등 움직임 보여줬었는데요. 오늘 장 하루 만에 재차 꺾이는 모습입니다.
780선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0.43% 하락하면서 776선 부근에서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시장 나란히 주 이동평균선에서는 점차 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투자 주차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수급이 안 좋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도, 또 외국인의 현선물 나란히 팔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300원에서 1,350원 갈 때까지만 해도 외국인 그래도 예전과는 좀 다르다, 환율 영향을 덜 받는다,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요. 1,350원 선 넘어서고 나서는 외국인이 연일 좀 매도하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오늘 포함해서 외국인은 닷새 연속된 매도 우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장 230억 정도 팔고 있습니다. 기관도 비슷하게 매도 물량 출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 쪽에서 463억 원 정도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포지션 동일합니다.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220억 정도 팔고 있고요. 기관은 72억 원 정도 보태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 쪽에선 300억 정도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인데 외국인 수급이 어제도 별로 안 좋았는데 오늘도 매도로 좀 출발하고 있습니다. 거의 1,000억 가까운 물량이 출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프로그램 상황이 좋을 수가 없겠죠. 거래소에서는 프로그램, 차익 비차익 거래 모두 다 200억 안팎으로 물량이 출하되면서 전체적으로 딱 400억 매도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으로는 232억 원 비차익 거래를 활용한 매물이 출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쪽 지수가 파란불이 점차 선명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업종별로도 하락 섹터가 조금 더 많은 상황입니다. 가장 낙폭이 깊은 업종부터 보시죠. 철강금속입니다. 1% 넘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포스코 화재 소식도 있었고요. 이번에 흰남노 피해가 울산과 포항 지역에 좀 집중되어 있는 상황인데 포스코 홀딩스 오늘장에서는 2% 정도의 약세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침수로 때문에 공장 가동이 중단됐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네요. 포스코 홀딩스 개장 직전에 공시를 내놨는데 포항제철소 생산 중단 소식이 나왔습니다. 일시적인 생산 차질이라고는 하는데 태풍 영향을 직격탄을 맞은 대표적인 이 회사죠. 포스코 홀딩스가 좀 밀려 내려가면서 철강금속 업종 지수에 영향 미치고 있고요. 금융섹터가 1%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섬유의복, 전기가스, 서비스업 섹터 순으로 약세 흐름 띄고 있습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는 섹터 보겠습니다. 오늘장 대체적으로 하락하고 있어서요. 장 초반에는 그래도 중간중간에 상승 섹터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 섹터 하락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의료정밀이라든지 기계는 보합권 부근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주들도 하락 종목이 조금 더 많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나은 쪽은 2차전지 쪽에 LG에너지솔루션, 조금 전에 이 애리조나 투자 예정대로 진행된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오늘장 플러스권 움직임 나타내면서 LG에너지솔루션은 닷새 연속된 플러스권 내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강보합권 정도 유지를 하는데 이게 그나마 좀 선방을 해주는 거고요. 현대차 그룹주들도 괜찮습니다. 현대차 강보합권, 기아도 0.7% 정도 오름세 보여주면서 현대차도 기아도 4거래일 연속된 반등 움직임 플러스권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좀 밀리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1%대 약세 흐름 띄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거의 절반 정도씩 구성이 됩니다. 1% 안팎의 제한된 상승과 하락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2차 전지가 슬슬 시동을 거나요. LNF와 에코프로비엠이 강보합권 정도 기록합니다. 물론 강하지는 않지만 시장 대비로는 선방해주는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상승 종목은 711개, 하락 종목은 1364개 종목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특징주 짚어보겠습니다. 10분의 승부사 시작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1,378원 90전입니다. 7원의 급등세를 띠고 있는데 특징주 최원재 전문가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방산 섹터 좀 보고 있는데 오늘도 상승하고 있네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1% 정도 상승하고 있고 LIG 넥슨은 한 2.7%, 3% 가까이 상승. 한국항공우주도 역시 2.5%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하나시스템도 같이 오늘 한 4% 정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역시 방산 섹터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계속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 시장에서는
계속 가는 쪽에 뭐 자금이 계속 몰리고 있다라고밖에 뭐 해석을 할 수 없습니다. 어제 뭐 뉴스가 좀 나온 게 오늘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는 좀 보지 않고 있고요. 역시 뭐 이렇게 어떻게 본다면 정배열 쪽에서 차트가 움직이고 있는 쪽에서 투자자들이 그쪽에서 수익 내는 거에 뭐 수익률 게임이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뭐 이렇게 여전히 뭐 긍정 장기적인 뭐 내년 장기적이라기보다는 지금 신냉전주의로 인해서 뭐 내년까지로도 계속 뭐 무기 수출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뭐 그렇게 본다면 실적은 긍정적인데 이게 뭐 언제까지 뭐 계속 갈지는 솔직히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뭐 여전히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하지만은 뭐 신규 진입하실 분들은 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뭐 아주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아니면은 좀 기다려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방산주 봤습니다. 이어서 신규수 전문가님. 네, 자동차 쪽은 오늘도 오르네요. 이제 현대차, 뭐 기아 다 오르고 있고 부품주들도 현대모비스, 뭐 현대위아, 만도 3대 부품주가 전부 상승권입니다. 소형 지금 부품주들도 이제 화신이 계속해서 지금 올라왔고요. 뭐 화신 이외에도 뭐 현대공업이라든가 또 오늘 뭐 3기는 좀 다른 건으로 지금 어제 급등을 좀 했었죠. 그리고 서진 오토모티브 이제 이런 종목들이 요즘에 이제 꿈틀꿈틀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지금 이제 그 현대차 관련해 가지고 3분기 때는 이제 가격을 올리고 4분기 때는 생산 차질이 이제 완전히 완화가 되면서 상당히 좀 생산이 많아질 거다. 생산이 많아지는 것에 직접적인 수혜를 부품주들이 받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같이 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그 피해 때문에 뭐 현대모비스라든가 만도 같이 빠졌었는데 현대위아는 나름대로 아직까지 견조하죠. 이렇게 견조한 종목이 조금 더 가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하지만 현대모비스 만도도 올라올 걸로 보고 있고 또 소형 부품주들이 이제 꿈틀대는 거 보니까 이제 생산 차질 완화에 대한 어떤 이제 우려감들이 상당 부분 이제 좀 불식이 되면서 오히려 이제는 실적이 좀 복구될 거라는 이제 기대감들이 자동차 부품주들로 다들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소형 부품주들도 좀 찾아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도 연일 상대적으로 좀 잘 나가는 섹터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부분 신규수 전문가가 체크해 봤습니다. 지금 잘 가는 종목분들이 상당히 좀 그룹핑이 되는데 최현치 전문가는 어떤 쪽 보세요? 네, 지금 애플페이 한국 시장 뭐 상용화 한국 시장 지금 결정됐다고 지금 네. 나와가지고 그쪽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금 KG 이니시스가 12% 정도 급등하고 있고 KG 모빌리언스도 지금 4.5%, 그다음에 한국정보통신도 지금 13% 급등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뉴스가 나왔는데 지금 이쪽에 이제 벤더죠. 저기 결국에는 현대카드하고 뭐 손잡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이쪽 이제 벤사가 이제 KG 이니시스를 비롯해서 이제 한국정보통신, 뭐 나이스정보통신, KESnet 뭐 이쪽에서 지금 6개 정도의 벤사가 참여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이쪽 관련주로 지금 급등하고 있고요. 역시 뭐 이쪽에 뭐 그럼 애플페이가 들어온다 그러면 뭐 당연히 수혜를 입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뭐 단기적으로 굉장히 급등하고 있는데 뭐 지금 뭐 신규 매수는 잘 보고 그냥 뭐 자신이 이제 단기적으로 자신이 있으시면 뭐 접근하시는 거고 아니면 좀 기다리시는 거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대응 권했습니다. 애플페이 관련주들 봤습니다. 이어서 신규수 전문가님. 네, 메타버스가 오늘도 이제 계속 움직입니다. 선익 시스템은 어제 지금까지 뭐 급등을 했는데 오늘 좀 이제 쉬는 형태지만, 그동안에 좀 이제 바닥권에서 안 올라오던 자이언트 스텝이 지금 6% 정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MP도 지금 3%, 위직 스튜디오도 2%, 덱스터가 또 4% 올라오고 있고, 맥스트가 또 4% 정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로 엮여서 움직이던 유력한 종목들이 지금 제가 불러드린 종목들인데, 이 종목들이 다들 지금 시세를 좀, 내고 있기 때문에, 선익 시스템처럼 이렇게,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이제 뭐, 단타 형태로 접근하기에는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좀 낫긴 하지만, 조금 들고 하시려면은 아직까지 못 올라왔다가 출발하는 형태,
뭐 자이언트 시스템이라든가 뭐 넥스트라든가 뭐 이런 이제 실적이 좀 물고 있는 종목으로 보면 이제 셀바스 AI도 있는데 아직 출발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 위즈익 스튜디오 이런 종목들이 조금 더 접근하기에는 괜찮을 것 같고, 저는 하반기 때 지난번에 로봇주들이 이제 상당히 좀 많이 움직였듯이 하반기 때는 이런 메타버스 쪽이 조금 더 움직일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메타버스 쪽은 지금 뭐 바닥권 출발 종목들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군들이 연속성을 어느 정도 좀 보여주고 있네요. 최원주 전문가님 어떤 쪽 보세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 뭐 이쪽 2차 전지 쪽 좀 보고 있는데요. 오늘 뭐 LG 에너지 솔루션 뭐 다시 공장 뭐 다시 뭐 짓기로 했다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투자 서두른다는 것 때문에 오늘 강세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1% 정도 상승하고 있고, 삼성 SDI는 지금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2차 전지 소재 쪽 뭐 LNF나 이쪽은 그러나 이제 뭐 약세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다 뭐 약세고 지금. 그런데 역시 뭐 접근은 전체적인 오늘 지수가 좀 많이 빠지고 있어가지고 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저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 뭐 이런 쪽은 뭐 여전히 뭐 2차 전지 쪽은 다 좋다고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수가 빠지는 과정에서는 뭐 지금 역으로 가는 것도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뭐 차익 실현하면 상관이 없는데 신규 매수하시는 것도 좀 주의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장기적으로는 결국에는 더 여기서 주가 레벨업이 되려고 하면 영업이익률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중국의 CATL이 한 12% 정도 영업이익률이 나오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한 5%밖에 못 나오고 있어가지고 한 10%대로 정도 끌어올리면은 LG 에너지 솔루션도 자체 내적으로는 10% 정도가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0% 정도까지 끌어올리면 주가는 좀 더 이제 뭐 레벨업 가능성이 열려 있다. 하지만 뭐 지금 지수가 빠지는 과정에서는 좀 주의해보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신교수 전문가님. 예, 뭐 이제 방금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거 외에 이제 그 섹터별로 이제 올라가는 쪽은 이제 그 찾기가 좀 오늘 힘들고요. 선별적으로 오늘 이제 뭐 JYP 엔터가 약간 이제 엔터 쪽에 보면요. JYP 엔터가 살짝 상승권이긴 한데, 지금 뭐 음봉을 좀 내고 있고, 뭐 SM 쪽에 SM 라이프 디자인이라든가 뭐 FNC 엔터, 뭐 판타지오 이제 이런 종목들이 이제 살짝씩 올라갑니다. 오늘 이제 미디어 콘텐츠 쪽으로는 이제 에이스토리 쪽이 뭐 이제 반등이 살짝 좀 나오는 것 같고요. 키네마스터가 지금 11%가 올라가고 있어서 저는 이제 오히려 이제 그 이쪽에 엔터 미디어 쪽이 이제 하반기 때에는 특히 이제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연이라든가 컴백 또 이제 신곡 발표, 신작 앨범 발표 이제 이런 쪽들이 여전히 하반기 때 이제 활성화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엔터 쪽이 괜찮을 것 같고, 또 미디어 콘텐츠 쪽도 이제 신작 모멘텀들이 있는 종목들이 하반기 때도 여전히 있습니다. 에이스토리가 이번에 그 우영우 그 웹툰이 조금 안 되면서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지만 빅마우스는 잘 됐고요. 또 이제 앞으로도 또 신작 콘텐츠가 또 뭐 제작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뭐 이쪽 에이스토리도 지금은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조정해서 반등이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미디어 콘텐츠 쪽이라든가 이렇게 조정받는 구간에서 엔터나 미디어 콘텐츠 쪽을 좀 보신다면 이제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조금 더 재밌는 주가 상승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종목군들 쭉 훑어봤습니다. 신교수 전문가는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 먼저 봤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라든지 엔터 콘텐츠 섹터에서는 전체적이지는 않지만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을 착안해서 또 분석해봤고요. 최원주 전문가 방산 섹터, 애플페이 다시금 또 부각되고 있습니다.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짚어주셨네요. 10분의 승부사 마무리 짓겠습니다. 개장하자마자 목표가 도달 종목이 하나 좀 눈에 띄어가지고 메타버스 쪽이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후바이포입니다. 이 종목이 어제 추천주여서 제가 바로 기억을 해서 포착을 했는데 그때 VFX 기반의 콘텐츠 업체다 소개를 최원수 전문가 해주셨어요. 이 종목이 시가 부근에서 사자 했으면 17,000원대 사셨을 텐데 어제도 급등하고 오늘 급등하고 목표가 2만 원 설정됐는데 바로 도달이 나왔습니다. 이렇듯 VFX, 메타버스, XR 관련된 기업들 전체적으로 오름세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고요. 선익 시스템은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지만은 그 밖에 뭐 위즈익 스튜디오, 덱스터
넥스트, NP 다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현주 전문가님, 4x4 목표가 도달 살짝 좀 리뷰를 해주시고 나머지 메타버스라든지 XR 관련된 종목군들의 강세 움직임 어떻게 활용할지 팁을 좀 주세요. 네, 오늘 뭐 XR 관련 때문에 메타버스 쪽이 좀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뭐 어제는 선익 시스템이 좀 급등을 했고 오늘은 나머지 컨텐츠 쪽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역시 뭐 4x4는 뭐 다른 메타버스 관련주랑 좀 틀리게 실적이 받쳐줍니다. 실적 받쳐주기 때문에 갖고 나왔고 뭐 운 좋게 뭐 이틀 만에 뭐 지금 목표가 도달했는데 뭐 이따가도 뭐 다시 한번 리뷰해드리겠지만은 뭐 23,000원, 4,000원까지의 상승 여력은 충분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뭐 맥스트, 덱스터, 자이언트 스텝, 뭐 4x4 이런 컨텐츠 기반이 좀 더 강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어제는 이제 선의 시스템의 이제 하드웨어 쪽이 조금 더 강했는데 조금 뭐 추세적으로는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추세적으로 좀 더 이어진다.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고 보세요? 조금 빠지면 사세요. 조금 너무 지금 여기서 올라가는 거 계속 주가는 올라가면 계속 올라갈 것처럼 보이고 내려가면 계속 내려갈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시는 게 좀 좋아 보입니다. 네, 기다리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리고 방산 섹터가 재차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확실히 시장이 좀 어제 양창합해서 거래 대금이 10조밖에 안 됐었는데 제한된 자금 때문인지 이렇게 탄탄한 기존에 잘 갔던 뭐 신재생이라든지 방산 원전 이런 종목 내에서의 돌아가는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네요. 오늘도 한국항공우주가 한 1% 정도, 2%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오늘도 신고가인데요. 그리고 한화시스템도 오늘 2%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LIG 넥스원이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또 신고가를 쓰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한동안 좀 잠잠하긴 했었는데 주가가 밀린 게 거의 없네요. 방산 섹터 들고 있으신 분들은 계속 그대로 홀딩하면 되나요? 신규수 전문가님? 예, 지금 뭐 잘 가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장에서 버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뭐 들고 가셔도 되는데 단지 지금 방산주 중에 움직이는 종목들이 다 대형주들이에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LI 넥스원 이렇게까지 지금 계속해서 시세가 안 빠지고 있고요. 다른 종목들 특히 뭐 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지도 않았고 뭐 퍼스텍이나 빅텍이나 뭐 이런 종목들은 올라오다가 다시 조정이 다시 들어가고 있죠. 지금은 방산주에 대한 투자 포인트가 뭐 이제 증권사 리포트 제목에 나와 있던데 이제는 내수주가 아니라 수출주로 봐야 된다.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 수출이 지금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로 시세가 좀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이제 들고 계시는 분들은 뭐 들고 있는 거는 뭐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 단지 이제 신규 접근은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은 좀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지금 나쁠 때 시장이 안 좋을 때 버티고 있다는 거는요. 시장 반등이 나올 때 오히려 여기서 매물이 나오고 그리고 시장의 낙폭과대주들로 매물이 이전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생각을 좀 하시면서 신규 접근 좀 기다리시자. 하지만 조정 들어오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IT 종목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IT 섹터에서는 대형주들은 여전히 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1% 정도대 하락하고 있는데요. 좀 전에 52주 신고가에서 방산주들을 봐드렸죠. 신고가 가운데 IT가 있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52주 신고가 쓰고 있고요. 8월 후반부터 주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현재 거의 7,000원 부근까지 온 상황인데 이 종목도 사실 3차 목표가 도달이거든요. 최현주 전문가님, IT 섹터 내에서 대형주, 중소형주, 또 차별적인 움직이는 종목군들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야 될지 좀 얘기해 주세요. 중소형주도 솔직한 얘기로 지금 IT 관련주들,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IT 반도체 관련인데 이것만 좀 유독 유별난 것 같아요.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가 그러니까 이 차트를 잠시 한번 보시면은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최바닥권에서 지금 나왔거든요. 이때 수급을 보면은 이때서부터 들어왔어요. 이때가 잠시만요. 8월 후반이죠. 예, 이때서부터 들어왔어요. 이때서부터 들어와가지고 뭐 단기간에 주가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뭐 이격도도 뭐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고 뭐 3천 목표가까지 도달했는데 뭐 신규 매수는 좀 무리가 있겠죠. 지금 뭐 거의 뭐 수익률이 뭐 한 50% 정도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예, 뭐 개별적인 이슈니까 이게 뭐 이 주식뿐만이 아니라 다른 주식도 뭐 이렇게 수급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
다른 것, 이거 간다고 해서 다른 거 갖는 게 지금 뭐 아닌 것으로 보고 있고, 업종 내에서도 요즘 차별화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뭐 수급을 보고 접근하시는 게 좀 맞다고 보고 있어요. 그때 TMA인가 그 기술 맞아요. 얘기해 주셨는데 그게 A가 알루미늄이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 알루미늄으로 연관돼서 오르는 거. 맞아요. 동박 쪽에 쓰임새가 많을 것이라는 그것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랜만에 이제 결제주들인데 예전에는 핀테크라는 단어 많이 썼는데 요즘엔 또 그 단어가 또 쏙 들어갔죠. 관련된 종목군들, 벤 사업자들 전반적인 강세 흐름 띄고 있습니다. 애플페이가 상륙한다라는 소식만으로도 이론을 비롯한 몇몇 종목군들이 움직였다가 그때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었는데 확정적으로 발표가 났습니다. 현재도 KG 이니시스 11% 정도 급등하고 있고요. KG 모빌리언스, 이루온도 한 10% 정도의 오름세에 뛰면서 전반적인 결제주도 강세 흐름 띄고 있습니다. 한국정보통신은 상한가 부근이네요. 26% 급등하고요. 지금 52주 신고가도 나오는 모습 띄고 있습니다. 과연 애플페이 관련주들 일일 천하로 끝날 것인지 꾸준히 강세 움직임을 이어갈 것인지 신규수 전문가님 의견 어떠세요? 애플페이가 진출한다는 소식을 나오면서 지금 이제 올라가는데 사실 이제 이렇게 애플페이 관련해가지고 먼저 움직였던 이제 종목들이 한국정보통신이나 이제 이루온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종목들이 좀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이런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거는 뭐 한 2, 3일 정도 뭐 테마 형태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나서 시세가 좀 빠질 것 같고 특히 이제 장이 안 좋을 때 이런 이제 대안 어떤 테마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면은 이쪽으로 뭔가 좀 매기가 좀 쏠리면서 이제 가는 형태라서 지금은 이제 테마 형태로 보셔야 되겠고, 테마 형태라고 그러면 이제 대장주가 중요하죠. 한국정보통신이 먼저 움직이기도 했고, 시세가 지금 제일 강하기 때문에 한국정보통신의 시세를 기준 삼으셔가지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테마주들을 접근하실 때는 시세가 강한 쪽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KG 이니시스라든가 KG 그룹 쪽으로, 접근은 가능하실 때 단지 이제 한국정보통신의 움직임을 기준 삼으셔가지고 대응은 잘 하셔야 된다. 트레이딩이 능하신 분들은 뭐 한 2, 3일 정도 가능하겠다 생각합니다. 네. 다음 제약바이오 쪽 보겠습니다. 학회는 오늘 밤부터도 시작이 되고요. 또 유럽에서는 피부과 관련해서 학회도 또 진행이 되고 9월은 학회가 상당히 좀 많은 날인데 일단 분위기를 흐리고 있는 종목이 헬릭스미스입니다. 이 종목이 공시 논란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 오늘장 8% 정도의 하락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앞타바이오도 잘 가다가 오늘장 한 7% 정도의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성신약도 단기에 좀 급등했던 종목인데 현재 6% 정도의 하락 움직임을 띄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갈등말등 모멘텀이 많은데 종목별로 상당히 좀 다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원주 전문가님 대응 전략 알려주세요. 학회 모멘텀은 이제 오늘로서 끝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고요. 뭐 어제 오후장서부터 뭐 일성신약 같은 거는 흔들리는 모습인데, 뭐 전체적인 제약바이오 지금 뭐 셀트리온,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대형주들이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지수가 안 좋아서 뭐 내리는 걸 수도 있는데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은 뭐 가령 예를 들면은 뭐 셀트리온 한번 볼까요? 선제적으로 먼저 빠지고 있었어요. 뭐 지수의 흐름하고는 좀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 더 많이 빠지고 있어가지고 여전히 뭐 제약바이오는 조금 대응이 조금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학회 모멘텀 가지고는 이제 뭐 오르는 거는 끝났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차익 실현 오른 거 지금 파실 분들은 차익 실현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르쉐 상장 수혜주 보겠습니다. 어제도 움직임이 좀 나타났었는데요. 관련된 종목군들이 꽤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코리아 FT, 3기 이런 종목군들이 있는데 현재 코리아 FT는 어제 상한가 기록하고 오늘 4% 정도 추가 상승하는 모습 띄고 있고요. 그리고 3기도 어제 25% 급등이었습니다. 오늘장 2% 정도 상승하고 있고 또 알게 모르게 이렇게 상장된 종목 가운데서 어느 정도 레코드가 있는 업체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 세아 메카닉스도 관련된 종목이던데 어제 10% 정도의 상승, 오늘장 8% 정도 추가 상승하는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포르쉐 상장 전 세계적으로 좀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 수혜주들은 과연 어떤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인지 투자 전략 세워주세요. 신기수 전문가님. 그러니까 이렇게 뭐 상장한다고 그래서 관련주들이 이제 움직일 때 보게 되면은, 이제 뭐 보통 이제 테마 형태로 움직이고요. 지금 포르쉐 상장일이 지금 아직 제가 이제 그 뉴스를 자세히 못 봐서 그러는데 일단 상장 IPO를 결정했다라는 뉴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상장일까지 정해진 건 아닌 것 같고, 이제서 그렇다면 이제 IPO 결정이라면은, 그러면은 이제 뭐 당분간 좀 움직이다가, 매기가 이제 빠지는 형태가 이제 분명히 되겠죠. 근데 언제까지 움직일 거냐에 대해서 사실상 그거를 뭐 지금 예상하기는 힘들고요. 뭐 코리아 FT하고 3기, 뭐 세아 메카닉스 이제 세 종목 일단은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중에서 이제 코리아 FT가 뭐 시세가 제일 탄력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코리아 FT 기준으로 하셔가지고 이제 테마 형태로 트레이딩 형태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제 생각에는 이 모멘텀으로 너무 큰 연속성을 바라기는 좀 힘들지 않나. 뭐 단기 형태로만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다음은 채권 추심 관련 쪽 보겠습니다. 고금리 상황 속에서 사실 사회적으로 빛과 그림자가 있죠. 그림자가 지는 쪽이 이쪽인데, 고려 신용정보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한 5%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SCI 평가정보도 오늘 4% 정도의 상승세를 띠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군들 사실 거래가 평소에는 많지 않았던 종목인데 움직임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원재 전문가는 어떤 투자 의견 가지고 계세요? 뭐 채권 출시점은 저번에도 한번 물어보셨는데 경기가 뭐 안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가정하에 침체의 신호가 있으니까 움직이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좀 다만 이제 접근하려 그러면 펀더멘탈보다는 그냥 차트로 보고 접근하시는 게 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지지선을 고려 신용정보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지지선은 계속 있어요. 5일선도 있고 11선도 있고 21선도 있고 밑에는 60일선도 있고 완전히 정배열이어가지고 지지선을 닿을 때마다 분할 매수 관점에서 뭐 접근하시는 거는 뭐 괜찮아 보이고요. 다만 이게 채권 출시 뭐 워낙 낮은 가격이 뭐 가령 예를 들면은 1,000만 원이면은 사오는 가격은 100만 원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뭐 거의 뭐 10%도 안 되는 가격으로 사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조금만 회수해도 뭐 남는 거는 맞는데 뭐 요즘 채권 출심이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나라에서도 이쪽에 뭐 예전보다는 규제를 워낙 심하게 해가지고 펀더멘털적으로 접근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오늘 양시장이 빠르게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고르게 1% 정도 하락하는 모습 띄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1% 정도 더 밀립니다. 56,300원이네요. 근래 들어 연일 하락하면서 이제 직전 저점 부근까지 가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점차 어려워지고, 원달러 환율이 지금 12원이나 급등이네요. 1,384원까지 가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흐름 어떻게 좀 대응 전략 세워야 될지 두 분의 간략한 의견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신교수 전문가님부터 해주세요. 네, 저는 뭐 이제 뭐 변한 게 없습니다. 시황과 관련해 가지고 계속 CPI 발표 때까지는 현금화 전략 말씀을 계속 드렸었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뭐 연휴 앞두고 있고 만기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뭐 수급이 좋을 리도 없고 투심이 또 좋을 리도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현금화를 좀 하셔가지고 CPI 때까지는 좀 지켜보자는 전략입니다. 네. 이어서 최원주 전문가님. 오전에도 뭐 체크포인트에서도 말씀드렸고 여전히 보수적인 관점. 신기수 전문가님과 똑같습니다. 오후에 되면은 낙폭이 조금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아까 변동성 좀 주의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전서부터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특히 옵션 쪽에 파생 쪽에 프리미엄 가치가 이제 거의 다 이제 빠졌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이제 밀어버리는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이제 환율이 좀 계속적으로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환율 차트 보시면은 뭐 1,384원 오늘 고점인데 여전히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1,390원에서 1,410원 정도까지는 갈 것이다. 단기적으로. 그런데 이제 이 선이 좀 빨리 와버렸죠. 저는 조금 더 이 선이 어떻게 본다면 10월 말에서 11월 정도까지 이 선에 올 것이라고 봤는데 이 선이 좀 빨리 와가지고 그렇게 본다면 더 위로 오버슈팅이 좀 나오지 않느냐. 그러면은 물론 시스템 리스크 쪽으로 갈 위험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고요. 어제도 CDS, 신용부도 스와프 프리미엄이 거의 움직임이 없어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하지만은 1,450원 가까이 가고 1,500원 가까이 가면은 굉장히 좀 언론에서 불안감을 조장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변동성 더 확대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